안녕하십니까, 수달입니다. 오늘은 숲에 반하다 5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선생님은 꿀벌 선생님, 배짱이 선생님, 개미 선생님, 그리고 촬영 감독이신 도토리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곤충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한 55%? 55%. 저 곤충이 차지하는 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한 34%, 5%? 네. 34%. 더 많을걸요? 네. 한 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우리 개미 선생님께서 80%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자녀가 영재 학교에 다닌다고 그러는데, 역시 대단하시네요. 곤충은 80% 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를 곤충의 행성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개미 한 마리가 무게가 2mg이에요. 근데 무려, 놀라지 마세요, 2경마리 정도에 산다고 그래요. 네. 일시, 백천, 천만 원씩. 와, 뭐 상상이 안 되는데, 네. 이게 말이면. 그래서 사람이 지구상에 사는데 한 7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사람의 몸무게하고 네. 개미의 전체 합쳤을 때 몸무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코끼리가 62만 마리 정도 산다고 그러는데요. 코끼리 몸무게가 무려 2톤이에요, 2톤. 네, 네. 2톤인데, 코끼리들하고 개미들하고 줄다리기를 한다. 누가 이길까요? 코끼리가 있지. 코끼리. 당연히 코끼리 아닐까요? 네, 아니, 코끼리. 근데 그 질문을 유추해보면, 개미가 이길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지난번에 그렇죠. 뭐 사이버 대학 다니신다고 하는데, 여기 맞아요. 그만큼 개미 숫자도 많지만, 개미는 끄는 힘이 더 좋아요. 아. 자기 몸무게의 5배 이상을 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미가 이긴다고들 합니다. 네. 아, 대단하네요. 네. 꿀벌과 개미가 비슷하던데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아주 질문을 잘 하셨어요. 꿀벌과 개미는 한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벌목에 속해요. 그렇지만 다른 점이 또 많이 있어요. 벌은 침이 있잖아요. 근데 개미는 침이 없어요. 그리고 일벌은 날개가 있잖아요.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일개미는 날개가 있나요? 없어요. 날개가 없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달라요. 꿀벌은 꽃에 꽃가루하고 꿀을 먹잖아요. 근데 개미는 식물의 단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곤충의 단물들을 먹고 살고, 또 애벌레도 먹고 살아요. 또 의사소통하는 것도 많이 달라요. 지난번에 한번 배웠죠? 의사소통 어떠나요? 벌, 네. 보통 먹이 찾으러 갈 때 원을 그리고, 멀리 갈 때 팔자를 그리거나. 와, 그렇죠. 맞아요. 원을 그리거나 팔자를 그리는데, 개미는 의사소통을 페로몬을 분비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개미를 자세하게 관찰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예, 여기에 보면은 개미와 진딧물이 같이 살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미 집이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차례차례 한번 관찰을 해볼까요? 네. 좋아요. 자, 네. 이동할게요. 네. 가시죠. 좀 어땠나요? 크기가 좀 달라요. 크기가. 크기가. 또. 개미가 너무 부지런한데요? 부지런하고. 네. 먹이가 좀 큰 거는 여러 개미가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한 줄로 쫙 가기도 하고 하던데요. 그래요? 네. 진딧물하고 같이 살기도 해요. 진딧물 아까 보니까 같이 살더라고요. 네. 네. 아주 관찰을 잘 하셨어요. 네. 꿀과 개미는 같은 벌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사회를 이루고 사는데, 개미는 어떤 사회일까요? 모계 중심? 모계사. 모계 사회. 네. 조직 생활을 하지 네. 않을까요? 조직 생활, 집단 생활. 네. 또 벌목이라는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벌도 집이 여러 개잖아요. 네네. 개미도
여러 개의 어떤 방이나 어떤 그런 뭐 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 여왕을 중심으로 방을 만들어서 살게 되는데, 여왕 이제 개미하고, 그 다음에 일개미가 있고, 그 다음에 숫개미가 있어요. 여왕개미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산다고 해요. 주로 알을 낳아요. 네. 그리고 숫개미는 6개월 정도 살아요. 근데 오로지 결혼 비행을 위해서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몸을 만들어가지고 공주개미하고 결혼을 위해서 사는 우리 개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개미가 있는데, 일개미 중에서도 그냥 일만 하는 개미가 있고, 경비를 쓰는 이제 그 병경개미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한 1년 정도 살게 되는데, 일개미라든가 병경개미는 오로지 이 개미사에서 일을 대부분 다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그 개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미들은 결혼 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 결혼 비행을 하죠. 야, 결혼 비행은 우리 사람도 결혼을 할 때 태기를 하잖아요. 좋은 날짜를 태기를 해서 지인들한테 알려주듯이 개미들도 거의 유사합니다. 개미들은 곤충이지만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일단은 날씨가 맑고 습도가 높고 바람이 없는 날을 태기를 합니다. 태기를 해서 숫개미들한테 며칠 전에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숫개미들도 평상시에 뭐 책단련을 많이 했겠지만 더욱더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왕개미는 더욱더 영양분 있는 것을 많이 먹어가지고 숫개미의 몸무게의 2배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자, 시간과 장소가 되면은 이제 그때 날짜가 되면은 이제 쭉 먼저 숫개미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이제 저 나무라고 한다면 저 나무로 올라가고 이제 여왕개미들은 다 뒤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숫개미들이 나무 위에 이제 올라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왕개미가 보고를 받고서 시간이 되면은 여왕개미가 공중을 위해서 날아 올라갑니다. 그럼 숫개미들도 이 지지세라 막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따라 올라가는데 평상시에 게으르게 책단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못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끝까지 올라간 친구들과 함께 짝짓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 마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마리하고 이렇게 짝짓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왕개미는 날개가 필요 없잖아요. 날개 떨구고 나서 여기 썩은 나무 있잖아요. 썩은 나무, 이 썩은 나무라든가 주변에 이제 나무들 있잖아요. 주변에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 밑에 그 뿌리들이 있어요. 뿌리 사이사이에 이제 그 굉장히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방을 만들어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요. 그럼 숫개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짝짓기를 했든 안 했든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친구들은 개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상의 왕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보면 사람도 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람이 이렇게 꼬이고 막 모이듯이 네. 개미를 이용하여 그 공생관계를 하는 곤충들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아까 보셨죠? 진딧물이죠. 진딧물도 있고 도전나비 애벌레도 있어요. 그 진딧물에 지금 이렇게 쭉 붙어 있는데 식물의 즙을 이제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진딧물 빨아먹고 있는데 개미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가만히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있죠. 예. 진딧물 꽁무니에서 단물이 나오는데 그걸 먹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진딧물은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게 돼요. 천적으로부터. 여기 보시면은 진딧물이 여기 있어요. 녹색으로 돼 있죠. 크게 확대된 거예요. 진딧물 꽁무니에서 지금 단물이 약간 나와 있어 보여요. 단물이 나와 있는데 개미가 더듬이로 지금 탐색을 하고 있어요. 냄새를 맡고 탐색을 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단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부준나비 애벌레도 있잖아요. 제가 부준나비 애벌레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애벌레예요? 애벌레는 꽁무니가 아니라 등 쪽에 단물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등 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단물을 이렇게 먹고 또 개미가 천적으로 또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생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무당벌레가 지금 2마리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2마리가 네. 2마리가 지금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날아다니는데? 네, 날아다녀요. 네. 이 무당벌레가 뭘 먹고 살까요? 나뭇잎 즙을 빨아먹지 않을까요? 진딧물, 나무즙. 난 좀 나뭇잎을 갉아먹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곤충으로 딱히 질문하시면 진딧물밖에 그렇죠. 생각이 안 나요. 진딧물이에요. 진딧물. 그러니까 저도. 여기 진딧물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진딧물이 많은데 이 밑에가 지금 개미들이 예. 많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 다니는 이유가 단물을 먹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이 개미들이 많이 있으면은 진딧물 해충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 없잖아요. 결국은 진딧물 해충은 무당벌레잖아요. 예, 무당벌레는 진딧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무당벌레와 개미는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개미도 사육을 해요. 네? 처음 들어봤죠? 여기 진딧물하고 부진나비 애벌레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풀에 즙을 먹고 살잖아요. 그럼 풀을 갖다 줘요. 즙을 먹을 수 있도록. 네. 그러면은 즙을 먹잖아요. 그래서 단물이 나오면은 그 단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 식량 중에, 전체 식량 중에 약 80% 정도를 단물을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개미들이 단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로 진딧물하고 나비 애벌레들은 나는 개미는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할 정도로 개미를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저도 단 거를 좋아하는데 개미 닮았나? 저도 단 걸 좋아해요. 개미를 이용해 해충을 물리친다는 공생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물이 있나요? 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범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덤부콩도 있어요. 예. 이 식물들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또 그래서 해충을 또 물리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예. 지상의 왕자 개미를 이용하자. 그래서 개미가 좋아하는 게 단물이잖아요. 그래서 단물을 내가 줄 대신에 너는 나를 지켜줘. 그래서 벚나무가 머리를 쓰는데 꿀샘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예, 보세요. 여기에 입자루에 톡톡 튀어나온 거 있죠. 여기 색깔 다 두 개씩 있죠. 두 개씩 붙어 있죠. 이게 꿀샘이에요. 꿀을 넣어놨어요. 개미들이 이걸 먹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개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해충들이 아예 뭐 얼씬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개미를 보면은 36개를 하는 거 도망가는 거죠. 예. 그래서 벚나무는 개미에게 꿀을 주고 개미는 또 벚나무를 지켜주고 상호 공생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머리가 대단하죠. 또 그 덤부콩이 딱 있잖아요. 덤부콩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콩깍지예요. 콩깍지고 콩 열려 있잖아요. 여기도 이미 개미가 뜯어 먹었어요. 이거 지금 먹고 있잖아요. 두 마리가 이게 단 것을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개미가 와서 먹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열심히 먹고 있어요. 열심히 먹고 있죠. 이게 덤부콩이에요. 개미가 단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식물들도 뭐 씨앗들이 있는데 씨앗들이 이동을 하고 또 번식을 하는 그러한 식물들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르지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있어요. 애기통풀하고 제비꽃이 대표적인 얘인데 잠깐 볼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애기통풀 있어요. 여기 애기통풀 있는데 씨앗이 약간 검정색인데 거기에 하얀 게 묻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네. 네. 하얀 게 묻어 있어요. 네, 여기 보세요. 한 3분의 1 정도 크기 되는데. 네, 그렇죠. 3분의 1 정도 크기. 맞아요. 네. 하얀색을. 이게 엘라이 오솜이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제비꽃이에요. 전부 다 이거. 쭉 제비꽃인데 제비꽃 씨앗이 이미 떨어져 있고 씨앗을 여기다 하나 내가 해볼게요. 자, 씨앗을 여기다가 따서 여기도 있고 많네요. 씨앗이 따서 여기다 제가 이거 해볼게요. 네, 씨앗을 한번 관찰 또 해보세요. 자, 관찰 해보세요. 얘도 네. 많이 붙어 있어요. 네. 네. 네, 얘 크기 조금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씨앗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개미들이 바로 먹지를 않아요. 물고 개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미 먹이방에다 차곡차곡 쌓아놔요. 우리 뭐 냉장고에 쌓아놓듯이 쌓아놔가지고 배고플 때 하나씩 꺼내 먹는 거죠. 꺼내 먹고 먹는데 씨앗을 먹지를 못해요.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엘라이오솜 그 단 것만 먹고 쓰레기방에다 모아놨다가 쓰레기 분리수거 할 때 구멍 밖으로 해서 쭉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씨앗에서 다시 새싹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개미집 옆에 그래서 애기동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분명히 개미집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개미 여기 보면은, 네, 개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예, 완전히 개미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이 친구들이 애기똥풀 씨앗을 가져와가지고 개미 방에다 쌓아놓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 조금씩 구멍 밖에 조금 쌓여있죠, 이거. 좀 쌓여있는 것은 씨앗들을 이제 먹고, 엘라에서만 먹고 이제 버린 것들이에요. 개미집 밖에 보면은 여기도 쌓여있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좀 총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쓰레기들을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 안에 씨앗이 있고, 그 새싹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 네, 네. 개미가 아무리 지상에 왕자라고 해도 천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있어요. 개미 귀신이라고 아시죠? 명주잠자리. 명주잠자리 애벌레 있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길 앞잡이에요, 이게. 자, 길 앞잡이 보세요. 이쁘다. 색깔이 화려한데요? 앞잡이니까 이뻐야 되나 보다. 굉장히 색깔은 예쁘지만 입을 보세요, 입. 입이 무섭게 생겼어요. 아주 무섭게 생겼죠. 눈도 보세요. 네. 보면은 좀 섬찟하죠. 네네. 예, 섬찟하죠. 고도미도 어마무시하네. 예, 예. 그리고 여기 애벌레를 한번 볼까요? 애벌레도 정말 대단합니다. 입 보세요, 입. 애벌레가 더 무섭게 입이 싹둑싹둑 잘리고 톱날처럼 돼 있죠. 예, 발도 보세요, 발. 예, 애벌레가 더 무섭다. 예. 이렇게 이 친구들이 개미를 잡아먹는 천적인데, 여기에 김랍잡이 집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구멍이 있고, 여기도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한번, 애벌레들이 여기에 뒤로 들어간 상태에서 주둥이를 입구 쪽에 놔두고 딱 버티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매복을 쓰고 있어요. 개미가 지나가면은 순식간에 낚아채는 거죠. 예. 자, 한번 이제 얼마만큼 깊이 들어갔는데 볼까요? 자, 이렇게 볼게요. 뚝뚝 들어가죠, 이게. 뚝 들어가죠. 이 안에 지금 애벌레가 살고 있어요. 예. 애벌레 살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 이게 하면은 물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구멍들이 많죠. 여기저기에 다 구멍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도 구멍 있어요. 보세요. 여기도 구멍. 여기도 구멍. 여기도 이제 팠어요. 보세요. 어제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 이제 판 거예요, 여기. 해벌들은 네. 먹이를 찾거나 발견하면 의사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원을 그린다거나 네. 뭐 멀리 있으면 네, 네, 네. 하는데 개미들은 좀 큰 먹이 같은 경우를 찾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적이 나타났을 경우에 네. 어떻게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개미들은 냄새를 풍기면서 냄새요? 예, 의사소통을 해요. 근데 먹이를 발견했을 때는 냄새보다는 또 이제 배를 하늘로 이렇게 쳐들면은 먹이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냄새를 전문용어로 페로몬이라고 그래요. 길 안내 페로몬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보 페로몬이 있고 성유인 페로몬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개미가 일렬로 가는데 반드시 간 게 아니라 약간 고불고불고불 하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은 길잡이 개미가 있어요. 맨 앞에 가는 이 친구가 이제 길잡이 이제 개미인데 이 친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페로몬을 꽁무니에서 분비를 해요. 그래서 땅에 묻혀요. 네, 땅에 묻히고 쭉 가면은 뒤에 있는 개미들은 그 냄새만 더듬이로 이렇게 냄새를 탐지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얘네들은 일사분란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 저 개미 다 페로몬을 분비하면은 혼란스럽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갈 수 있는데 페로몬은 휘발성이 강해요. 휘발성이 강해서 바로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혼란스럽지 않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배웠듯이 등해가 꿀벌과 말벌 모습으로 의태를 해서 자신을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개미가 또 이제 지상의 왕자라고 했는데 개미의 모습으로 의태를 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곤충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있겠죠? 개미하고 비슷하게 개미? 생긴. 네. 개미, 거미? 거미? 맞아. 개미 거미. 거미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비슷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개미 거미도 있고요.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 유충도 있어요. 그 유충이 개미를 아주 의태를 했어요. 보세요. 자, 이거 개미일까요? 개미하고 많이 비슷한데요? 네. 개미가 거의 개미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충이 되면은 보세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신을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고요. 아까 개미, 거미를 말씀하셨죠. 자, 볼까요? 짠. 이거 거미일까요? 개미일까요?
개미 아니에요? 개미 비슷한데요? 응? 개미하고 비슷한데요? 개미하고 비슷하죠? 다리가 좀 많은데. 다리가 몇 개일까요? 다리가 8개네. 8개예요. 이게 개미 모습을 의태를 해서 똑같이 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저 곤충들도 참 대단한 거죠. 다양한 생태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땠나요? 개미가 곤충이잖아요. 그래서 곤충하고만 서로 공생 공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고전나무에 보면. 그런데 보니까 식물하고도 공생 공존을 서로 하고 있는 나무라든지 돈부콩 네. 그 서로 단맛을 주고 또 보호해주고 아주 막 저는 삼각관계에 대해서 이제 느껴봤는데요. 네. 그 진딧물의 그 단물을 먹기 위해서 네. 개미들이 무당벌레하고 네. 처절한 다툼을 벌여야 되거든요. 아, 네, 그게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라이오 솜사탕 같은 씨앗이나 네. 또 저기 제비꽃 그 씨앗을 가서 창고에 저장해 놓고 네. 두고두고 먹는 생활력도 상당히 강한 친구구나. 좀 많이. 저는 천적관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개미의 천적은 세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정교하게 구멍을 파놓고 길 앞잡이가 또 그 안에서 네. 기다리고 있어서 네. 먹이를 낚아채는 모습과 그리고 또 개미 귀신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개미를 통해서 근면성실한 것도 배웠잖아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하는 것도 봤는데, 우리 사람들도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서로 의사소통을 했을 때 보다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